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41번이 되겠습니다. 피부과 병원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항상 고맙죠. 하기 전에 물어주면 고맙습니다. 이미 일 벌린 다음에 고민을 들고 오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기껏해야 그만두라. 투자해놓고 그만두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물어주면은 그래도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담자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로운 방문자들이 많아서 점점 이제 벌리기 전에 물어보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오죽계 관법을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사주를 함께 살펴보자는 데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책을 통해서 오죽계에 대한 설명은 드렸지만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주도 겸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곤명입니다. 여성. 2010년도에 상담을 했으니 이때는 46살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을사, 을유, 신사, 기축, 신사일주가 6월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시에는 기축이 있고 일지사화가 부담을 주는가, 이런 것이 좀 이제 강약을 저울질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네요. 화라서 극한다가 아니고 옆에 축토도 있고 또 가을에 금왕절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사주는 그렇게 약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 관찰을 하고, 약하지 않으면 식재관에서 답을 찾는다, 이 용신의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식상을 쓰고 싶은데 식상이 없습니다. 축중 개수 하나 정도, 기축의 개수는 이미 식신이 아니다, 이런 관찰도 필요하겠네요. 지장간이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렵다. 축중의 개수를 용신이라고 삼을 때에는 일지에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신축일일 때. 그 외에는 축중의 개수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용신은 일지 정관, 화로서 삼게 됩니다. 화가 용신이면 희신은 자연스럽게 재성인 목이 되겠군요. 여기에서 월간, 연간에 을목이 있고 또 연지에는 사화가 있습니다. 이때 저 을목은 연지에 있는 사화를 생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지에 있는 사화를 생해주기는 불가능하네요. 즉 일지에게는 무늬만 희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사화, 일지사화가 있는데 어떤 게 용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일간이 쓸 수만 있으면, 일간을 쓰게 할 수만 있으면, 관살일 경우 그렇게 말하겠죠. 식상은 일간이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관살은 일간을 쓰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지는 어려서, 젊어서, 좀 어려서라고 하면 좋겠죠. 20세 이전에 작용을 한다고 봤을 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중년 이후에, 바로 지금에 해당될 것 같네요. 중년에 쓰이게 되는 관입니다. 두 개 있으면 물론 더 좋은 거죠. 이런 경우에 월간의 을목이 화였더라면 어떨까? 그러면은 위아래로 들어오는 글자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목이 들어와도 좋고 화가 들어와도 좋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지지로 화가 들어오는 것은 그 희용 가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화가 용신이면서도 인묘 목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사오 화가 들어오는 것이 결코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신이 들어와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 희신이 들어와서 더 좋은 경우도 있음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용신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역시 목이 들어오면은 화가 들어오는 것보다 못하겠죠. 천간으로는 병정화가 들어와야 제대로 저 목을 활용해서 용신이 활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가 사업에 적성이 맞느냐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피부과 의원을 차리려면 사업 성분이 필요해집니다. 사업 성분은 상관도 좋고 재성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간에 을목이 있어서 저 을목을 사업 성분으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을목은 매우 메말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을목이나 또는 일지사화는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면서도 사실은 상당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는 부족하다. 이것은 용신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을 하기를 결코 권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관과 편제가 있다면 직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직장에 어울리지 사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직장이죠. 근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는 관리하는 사업이 좋겠다. 피부 관리하는 거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찾아오는 손님을 치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찾아오지 않는 손님한테 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즉 수단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에는 피부과도 많습니다. 이 많은 피부과 가운데 또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간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렵겠죠. 후발주자인데 더구나.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일단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하게 되는 것이 상담해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화가 들어오면 용신운이긴 합니다만은 목도 괜찮습니다. 자, 현재 경인운입니다. 경인년입니다. 경인 신묘. 목이 들어오는데 금이 같이 들어오는군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경쟁자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생각보다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것이 사주에서 보는 올 내년의 운이 되겠습니다. 경인 신묘 다음에는 임진으로 들어가는군요. 역시 내림길이 되겠습니다. 자, 계사 정도 되면은 조금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년입니다. 3년 내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그 막대한 유지비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있다가 해라. 어차피 뭐 자기 차리고 싶겠죠.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로 봐서는 좀 바쁘겠죠. 46. 우물쭈물하면 50. 나이 들면은 그만큼 좀 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명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운명은 오로지 운의 기력만 논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맞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점괘를 관찰하게 됩니다. 기묘일 날 의뢰한 질문, 아마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주를 다 적기도 전에 그날 일진을 딱 쳐다보면 대충 보여요. 일진이 기묘가 돼버리면은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은 매우 어렵겠다. 그러니까 일지에
편관이 자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을류라든지 신사 같은 경우 뭐 정관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앉은 자리에 이렇게 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간 그 의뢰자의 현 상황이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점괘를 보니까 시에 임신, 상관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자기 일을 벌려보겠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 저지르지 왜 그걸 물어보느냐. 역량이 부족하죠. 어떤 경우는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역량을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 바로 역량이 고려되어야만 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월지의 미토가 뿌리이긴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뿌리에 불과합니다. 묘미가 합의되는 바람에 제대로 도움을 주기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보이지 않는 저 미중의 정화가 나올 수 없는 것은 계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에도 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당신의 법을, 당신의 뜻을, 기술을 발휘할 때가 안 된 것 같다. 지금은 좀 자중하고 기다리는 수가 상수다.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봤자 돈만 나간다. 자, 역량이 부족한 점괘에서 재성은 역시 빚이 되겠죠. 빚을 자꾸 지게 되면 점점 운신이 불편해질 것이고 분주, 시주 통틀어서 인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식상만 가득한 상황에서는 종업원들 월급 주다가 월급 주고 임대료 내다가 거들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괘 10글자 가지고 어떤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막상 어떤 질문에 대한 점괘를 적어 놨을 때에는 거기에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힌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참고해서 적성을 꼭 봐줍니다. 순서겠죠. 그 다음에 점괘를 통해서 시기를 관찰해 줍니다. 임상하는 과정에서 점점 대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자꾸 줄어듭니다. 세운 위주로 관찰하게 되고 오히려 주운을 보게 되고 점괘를 통해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삼는 것이 점점 더 뭐랄까 정리가 돼가는 그런 상담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참고하셔서 또 즐거운 임상 상담이 되시기 바랍니다.